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심희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호중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담당 PD가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김호중 씨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그 8월 19일이 김호중 씨 2차 공판이죠. 1차 공판은 한 15분 만에 금방 끝났고, 이제 2차 공판부터 제대로 된 법적 공방이 시작될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뭐 이런 이야기부터 좀 음주운전에 대한 뭐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볼까 하는데, 우선 8월 19일 2차 공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1차 공판은 금방 끝나요. 이번에도 15분 만에 끝났는데, 1차 공판이라고 하는 건 먼저 판사가 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소사실을 얘기해달라면 공소사실을 읽어요. 그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혀요. 뭐 다 인정한다, 내지는 부인한다. 이 다 인정하면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근데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걸 이제 재판에서 뭐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떤 증인을 뭐 신청하고 뭐 이런 얘기 오가는데, 대부분 그래서 10분 15분을 끝나요. 그냥 공소사실 읽고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고 끝나는 수준인데, 지난 이제 그 7월 10일 날 1차 공판이 열렸는데, 그날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날 재판은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그다음에 본부장 전하무게 씨, 그리고 매니저 장하무게 씨, 뭐 이렇게 3명 지금 같이 그 재판을 봤는데, 검사가 이제 공소사실 읽었겠죠. 근데 피고인 측 변호인의 입장이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 그러니까 대표랑 본부장, 그 매니저의 공소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김호중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 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직 사건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조남관 변호사라든지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꾸렸다가 다 해체하고 변호인단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 재판을 위해 가지고 뭐 유한 씨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 변호사 한 명 선임하는 것도 어렵지만 뭐 변호사 선임할 여력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재판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따로 꾸리기도 하는데, 그 변호인단이 7월 5일 날 꾸려지는 바람에 5일밖에 안 돼 가지고 사건 기록 못 봤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나머지는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다 공소사실 그냥 인정했잖아요. 근데 김호중만 인정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다음 기일, 그러니까 2차 기일, 그러니까 8월 19일 날 밝히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선 소수 관계자들의 혐의는 다 인정하고 그냥 그걸 가는 상황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유무죄도 확실히 다투고 유죄가 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변호인단 구성 및 재판 방식은 김호중 구학일 것이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게 보여지기 때문에 2차 공판에서 과연 이제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재판이라고 한다는 건 1차 첫 번째 공판에서 그 공소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시작하는 건데, 아직 그것도 다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첫 공판도 안 끝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생겼어요. 김호중 씨가 구속된 게 6월 18일인데 구속 기간은 2달이거든요. 그러니까 2달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 이대로 원래대로 한다면 2차 공판부터는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구속 기간을 갱신했어요. 구속 기간은 각 심마다 2번 갱신할 수 있고 한 번에 2달씩이기 때문에 총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구속 기간이 연장될 걸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이번 재판이 뭐 음주운전이었으면 간단한데, 음주운전 오히려 혐의에서 빠졌고, 뭐 도주치사상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인멸했다라는 거랑 도주했다라는 거와 관련된 혐의 재판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구속 사유죠.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고 뺑소니가 밝혀지고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뭐 블랙박스 제거하고 막 커지면서, 이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구속까지 갈 만한 사안이었는지는 모호하지만, 구속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법 방해행위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또 수렁으로 빠져든 케이스였는데, 이런 부분이 막 불거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하고, 또 양형 과정에서도 이런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직접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 구속될 때도 구속영장 발부받기 위해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만 전담하는 검사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직접 왔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시했고 가급적 구속하라고, 그래서 구속이 됐죠. 재판 과정에서는 양형도 세게 하고 굉장히 재판을 엄하게 하라고 지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검찰의 입장이고 법원은 어떤 입장일까가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구속기간을 갱신한 거 보면 법원도 굉장히 좀 엄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재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김호중 팬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도 하나 있어요.
우선 뭐 팬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효력성이 없기 때문에 뭐 유무죄를 가리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데, 다만 이런 탄원서는 유죄일 경우에 양형을 결정할 때는 좀 많은 영향을 주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팬들의 탄원서보다는 피해자 탄원서인데 이미 합의는 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피해자였던 택시기사분께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더 팩트가 이 택시기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택시기사 말로는 우선 김호중 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고 자필 편지를 보내왔는데, 뭐 거기서 뭐 편지에서 구구절절이 뭐 본인에게 탄원서 써달라 이런 이야기 쓴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의 마음만 담아 있었고, 이런 사과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택시기사분이 오히려 내가 탄원서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혹시 뭐 사전 접촉 있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은 합의가 끝났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사실 자기는 이미 자기와는 끝난 문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무 접촉이 없었고 그냥 그 편지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탄원서를 보냈다. 이건 이제 피해자의 탄원서는 양형 기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유무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핵심은 이미 일부 혐의는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떤 혐의가 유죄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실형이 나올 것이냐, 실형인데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냐,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양형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탄원서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슈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사실은 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슈가도 그렇고 김호중도 그렇고 팬덤이 굉장히 강력한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팬들은 또 음주운전 했지만 그런 스타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사실 김호중 씨 팬들 입장에서는 슈가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김호중은 구속됐고 이런 게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냥 사실 택시기사분 탄원서 봐도 그때 김호중 씨가 사고 난 상황에서 내려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거기서 바로 사고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 제가 보기엔 그 택시기사분 그냥 그 음주운전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그 탄원서 얘기 들어오면 그렇던데, 음주운전은 나쁜 일이지만 거기서 음주운전으로 끝났으면 지금 활동은 못 하겠죠. 잠깐 활동 쉬고 그냥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냥 조용히 활동되기가 가능했을 텐데, 그거를 덮으려고 하다가 사법 방해가 됐고 그것 때문에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됐죠. 슈가는 여튼간 지금 봐서는 당일날에는 경찰도 슈가인지를 몰랐다고 하고 만취 상태여가지고 조사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튼 그래도 경찰서 가가지고 음주 측정했고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김호중은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속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거로 보여져요. 문제는 무엇이냐? 슈가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이에요. 근데 저도 재밌게 봤는데 온라인에 보면 이렇게 이걸 다 표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돌 역대 최고다. 0.2 넘기 쉽지 않죠.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이거는 추가로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만약에 슈가는 0.227, 근데 김호중은 뭐 0.1대 아니면 더 낮게 나왔다라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었으면, 아니 슈가보다 이렇게 훨씬 낮게 나왔는데 왜 구속이야, 이런 말도 가능했을 수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은 음주운전보다는 사법 방해가 더 큰 역할을 미쳤지만, 이 혈중 알코올 농도치가 비교가 되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뭐 슈가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데 구속은 너무 심한가, 이렇게 뭔가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여론의 흐름이 확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친한 연예 관계자분도 그 얘기를 가장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근데 왜 비교가 안 될까요? 김호중 씨는 사건 발생하고 17시간 뒤에 경찰서에 갔어요.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지만 뭐 의미가 없어. 17시간 지나면 우리도 뭐 술 먹고 17시간 지나면 그냥 운전하는데 이미 술이 다 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그 사건지 그 구리에 있는 그 호텔 부근의 편의점에서 맥주 살 때 보면 그 만취여가지고 막 정신없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0.227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17시간을 피해 있으면서 그 음주 측정을 안 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혐의에서 음주운전은 빠졌어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건 피했지만 이번에 만약에 그 수치가 슈가와 비교가 됐다면 김호중에 대한 어떤 대중의 여론에 조금이나마 변화의 기류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본인이 날려버린 거죠.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안 해도 될 구속까지 돼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덮을 수 있다면, 완벽하게 하면
최선이겠죠. 하나 세상엔 완벽 범죄는 존재할 수 없고, 그게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이렇게 정말 데미지가 이만했을 만한 일이 이제 얼마큼 커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물론 사람이니까 겁이 나서 하고 미조치야 그냥 뺑소니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라도 좀 소속사에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했으면 빨리빨리 뭔가가 됐을 텐데, 거기서 오히려 더 덮으려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치가 이렇게 화제될 줄 알았으면 그때 측정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안타깝고, 김호식 팬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속이 아닐까. 그렇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뭐 그 사법부로 넘어갔고, 김건욱 씨도 뭐 피해자한테 사과 편지도 보내고, 또 그분 탄원서 보내주고, 재판 잘 받으셔가지고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뭐 처벌받고 나면 또 언젠가 다시 팬들 곁에 돌아올 날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고, 저희 2차 공판 끝나고 또 뭔가 재판 진행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